현장에 나가보니까 목회의 90%가 인간관계더라. 목회의 90%가 인간을 이해하는 건데 내가 그걸 공부를 못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결정하실 때 다양한 루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이해를 충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미디어센터를 맡고 있는 장재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심리상담 전공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감신대의 신설 전공인 기독교 심리상담 전공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들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 심리상담 전공 권진숙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기철이고요.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 심리상담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독교 심리 상담은 어떠한 전공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심리상담 전공에 대해서 좀 잠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심리상담 전공은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신설된 전공인데요. 그 신설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거치면서 인간이 이렇게 황폐화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인간관계가 이렇게 소외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프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신학대학교도 이러한 우리 이 이웃의 위기, 또 이 세계의 위기에 신학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오랜 고민과 토론 끝에 기독교 심리상담 전공을 신설해서 이런 인간 영혼을 어떻게 돌보고 또 회복하고 치유하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신학교로서의 그 대응을 시도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전공이 생겨났게 됐습니다. 저희 감리교신학대학교에는 그 목회상담 전공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르지만 사실 기독교 상담학이 이미 1958년부터 강의가 시작되어서 정말 수십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상담 또 일반 심리 상담 이 전공 분야에서는 이미 정말로 유명한 교수님들, 또 유명한 심리 상담가들, 또 유명한 목회자들이 영혼 돌봄과 치유 전문가로 이미 너무나 전 세계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통을 살려서 저희가 이제 학부생들을 위해서 기독교 심리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전공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네, 신설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미 그동안 그러한 많은 비슷한 일들을 감신대가 계속 해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의 전공이 형성됐기 때문에 아마 더 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름은 저희가 신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저희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오늘날 이제 이 마음 건강의 문제를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이 생기는데요. 이 마음 건강의 문제는 우리들의 몸 건강하고도 직결되고요. 또 우리들의 정신 건강하고도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건강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참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그 마음 돌봄, 또 마음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오래된 그 전통과 자원이 있죠. 그래서 영혼 돌봄, 또 목회 돌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사람을 돌봐온 그런 오랜 전통과 자원이 있는 거죠. 이 자원이 현대적인 인간 돌봄이라고 하는 좋은 세팅, 즉 심리 상담하고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학교 이제 전공이 생겼는데, 이 전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온전하게 현대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온전하게 인간 돌봄, 또 영혼 돌봄, 또 마음 건강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우리 기독교 심리 상담 전공에 자랑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간 돌봄, 마음 돌봄, 영혼 돌봄 너무 좋은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전공을 하게 되면 어떤 자격증을 얻을 수 있나, 뭐 어떤 도움이 되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여기 뭐 졸업하면 뭐 자격증 같은 게 나옵니까? 졸업해서 자격증이 나온다는 표현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맞는 교육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기독교 심리 상담 전공에서 이수하는 그 수많은 심리학 상담학 관련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이수 과목들을 다 마치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게 기독교 심리상담 전공이랑 일반 심리상담 전공이랑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심리상담 전공 생각할 때 일반 심리상담 전공에서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 과목들을 다 배우고요. 다 배운 상황에서 저희 학교에서 교양 과목이라던가 또 일부 필수 전공 과목이라던가 그리고 저희 학교에 예배를 드린다든가 소그룹 영성, 소그룹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영성과 신앙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심리상담 관련된 과목을 통해서 청소년 상담사 상급 국가 자격증이죠. 그리고 임상심리사 2급 아까 말씀하셨고, 그리고 목회상담협회 2급 자격증, 그리고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소속의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필수 과목들을 다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 중에 상담 실습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훈련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을 받게 되면 졸업하고 도대체 그 어떠한 진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나요? 다양한 진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있는데요. 그 법안은 온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관련된 법이거든요.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기독교 심리상담 전공을 이수한 그런 모든 학생들은 그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개인적으로 상담센터를 차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그런 상담센터를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여러 가지 상담센터에 소속돼서 상담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기독교 계통의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의 어떤 전문적인 가정사역 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상에 따라서요. 아동, 청소년, 또 중년, 중장년, 노년 그렇게 대상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문화나 종교별로 또 다양한 상담의 대상들이 있고요. 또 상담의 방법들도 또 형태들도 다양합니다. 가족 상담이 있고요. 또 부부 상담이 있고 또 집단 상담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담의 형태들도 있죠. 그리고 다양한 상담 이론들도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 심리 상담 전공을 하고 난 이후의 진로는 그야말로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 상담 전공을 공부하는 동안에 자신의 어떤 재능과 또 자신의 비전 또 자신의 소명에 맞추어서 자기만의 특별한 진로를 잘 준비할 수 있겠고 또 그런 진로 준비를 잘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담 활동을 졸업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사회복지기관 같은 곳에 가셔서 뭐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상담원, 또 청소년 관련 사회복지, 또 청소년 쉼터. 그래서 아직 그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된 센터에 가셔서 다양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원 진학을 하셔서 전문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계속 보완하셔서 전문 심리상담사로서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유학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굉장히 유수한 세계 명문대학교의 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미 공부를 성공적으로 잘하시고 활동을 하시고 있는 선배님들과 연결시켜 드려서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다양한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듣다가 드는 생각은 나는 목회하려고 감시나 왔는데, 왜 목회의 길은 없지? 그럼 나는 심리상담을 전공하면 목회의 길은 갈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혹시 추가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나는 목회도 하고 싶고 기독교 심리 상담도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지금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양쪽 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복수 전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전공 필수, 기독교 심리 상담 전공 필수를 듣고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전공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전공, 또 기독교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인간 이해를 할 수 있는 전공을 동시에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하면서 나중에 목회해도 될까요? 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기독교 심리 상담 전공하는 저희 학생들은 100% 기독교인이고요. 100%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있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앞으로 목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 전공으로 목사 안수 과정을 공부할 수도 있고, 혹은 상담을 통해서 교회 기관이나 아니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나 간사로 봉사할 수 있는 길도 열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복수 전공으로 해도 되고 그냥 기독교 심리상담 전공만 하고 대학원에 MD부로 가셔서 목회 길도 가실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런데 그냥 신학만 하신 분들에 비해서 그 심리 상담을 공부하면 목회할 때에도 교인들 상담하거나 할 때 훨씬 도움이 좀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제가 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이제 감리교신학대학 교수로서 이제 정회원 연수교육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미 안수받고 굉장히 큰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교육할 일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목회상담 수업을 더 들을 걸. 현장에 나가보니까 목회의 90%가 인간관계더라. 목회의 90%가 인간을 이해하는 건데 내가 그걸 공부를 못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고 결정하실 때 다양한 루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이해를 충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상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나간다면 조금 덜 실패하는 경험, 또 아파도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 능력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나가시면 특히 선교사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의 목회 환경에서 좀 더 단단한 마음 근육을 가지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목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제 종교철학 주임 교수로서 학생들이 다 심리 상담으로 갈까봐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군요. 네. 네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우리 종교철학은 이미 확보된 팬클럽이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신생 전공이 굉장히 다급한 거죠.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전공을 선택할 기로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감신에 관심이 있어서 지원할 미래 신입생들 대상으로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감신대에 학부를 다닌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감신대는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포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 또 다양한 성격, 또 다양한 그런 문화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해도 상관없고요. 어떤 질문이든지 수업 시간에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도 그 생각이 존중받고요.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온전하게 존중받고 환대받는 곳, 그것이 바로 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매력적인 학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기독교 심리상담 전공은 여러 가지 종류의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환영하고 환대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다름을 하나님이 주신 고유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격려해주고 그것을 잘 발휘하고 또 그것을 잘 발휘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전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 심리상담 전공에 오시는 분들, 또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학교는 교수님들과 학생들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형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미국의 최고의 학교들, 인문대학,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고 하죠. 그런 학교들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정말 소수 정예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멘토링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심리상담 전공 멘토링도 받으실 수
수 있고 또 전교생들이 모두 교수님들과 거의 한 10명에 1명 정도로 매주 소그룹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면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말 교수님들과의 끊임없는 토론과 또 사랑과 또 가끔 맛있는 간식과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돌봄받고 있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셔도 저는 감신대에 오시는 학생분들이 행복한 그런 인성 형성, 영성 형성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학교에 굉장히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으로, 청년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고요. 특히 저는 밴드 동아리 카이로스 지도 교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그 다양한 전자 기기를 통해서 음악 연습을 하면서 노래도 하고 가요도 하고 이러면서 세상과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건강한 청년 대학생으로서의 낭만도 열심히 또 즐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멋진 그리고 훌륭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오세요. 모두 환영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것으로 우리 기독교 신입상담 전공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본 이번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henever